살다 보면 우리 모두 실패를 겪게 되죠. 어떨 땐 정말 아프고 모든 게 다 끝났구나 하는 그런 기분이 들 때도 있고요. 오늘은 바로 이 실패라는 경험을 우리가 어떻게 다루면 좋을지 그 지혜를 한번 같이 찾아보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도 함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50대 중년이고요. 현재 5번의 창업과 5번의 실패. 100% 실패네요. 빚은 모두 갚았고 현재 제로에서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30대 시작한 일들이 어느덧 50대가 되었고 현재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 그리고 또 혼자인 상황. 너무 어려운 현재 환경이죠. 그런데 좀 억울하더라고요.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어떻게 결과가 이렇게 됐을까. 그래서 그런 억울한 심정에 다시 또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을 만들면서 과거가 많이 생각났고요. 앞으로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도 많이 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질문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는 실패를 어떻게 마주해야 할까요? 인생의 어느 단계에 있든 누구나 한 번쯤은 부딪히게 되는 근본적인 문제죠. 그쵸. 실패하면 꼭 세상이 나한테 넌 이제 끝이야. 이렇게 딱 선을 긋는 것만 같잖아요. 그 고통스럽고 진짜 모든 게 끝났구나 하는 그 느낌? 아마 다들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거예요. 그럼 이 막막한 감정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아주 오래전부터 동양과 서양에서는요, 정말 신기하게도 완전히 다른 두 가지 해법을 이야기해왔어요. 자, 한번 깊이 들어가 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접근법이 정말 극명하게 갈리죠. 서양에서는 운명의 정면으로 맞서고 그걸 껴안으라고 말하는 반면에 동양에서는 성공이나 실패 같은 생각 자체를 초월하라고 가르칩니다. 와, 정말 다른 관점 아닌가요? 자, 먼저 서양의 지혜, 아모르 파티입니다. 라틴어인데요. 내 운명을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스토아 철학자들이나 특히 철학자 니체는 실패나 고통처럼 힘든 운명조차도 피하지 말고 내 삶의 일부로 당당하게 받아들이고 심지어 사랑하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반면에 동양의 무심은 한자 그대로 마음이 없다, 즉 마음을 비우는 경지를 말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멍하니 아무 생각 없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꼭 성공해야 해 하는 집착이나 실패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 이런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난 고요하고 자유로운 마음 상태를 뜻하는 거죠. 이 두 가지 철학의 차이를 그림처럼 보여주는 문장이에요. 한쪽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절벽 위에서 운명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다른 한쪽은 강가에 조용히 앉아서 성공, 실패 같은 생각들을 그냥 나뭇잎처럼 툭 떠내려 보내는 거죠. 여러분은 어느 쪽 그림이 더 마음에 와닿으세요? 자, 그럼 이제 고대의 지혜에서 현대로 한번 넘어와 볼까요? 현대 심리학은 실패를 훨씬 더 실용적인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여기서 아주 유명한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스탠퍼드 대학의 캐럴 드웨크 교수가 말한 마인드셋 이론입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를 주저앉게 만드는 건 실패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실패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죠. 난 안 돼라고 생각하는 게 고정 마인드셋? 이 방법이 아니었네?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지 하는 게 바로 성장 마인드셋입니다. 네, 바로 이거죠. 실패는 멈춰 하는 빨간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잠깐 이 길이 맞나? 다른 길은 없을까? 하고 알려주는 노란불 같은 신호라는 거죠. 이렇게 관점만 살짝 바꿔도 모든 게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 실패라는 신호를 겪으면서 다시 일어서려고 애쓰는 과정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아주 중요한 힘이 있어요. 바로 회복 탄력성인데요. 영어로는 resilience라고 하죠. 말 그대로 역경을 딛고 다시 통 하고 튀어오르는 그런 힘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의 근력이라는 이 비유가 정말 좋더라고요. 회복 탄력성이라는 건 그냥 타고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운동해서 근육을 키우는 것처럼 넘어지고 일어서는 걸 반복하면서 단단하게 키워지는 힘이라는 뜻이니까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원칙들이 정말 극한의 상황에서는 어떻게 작동할까요? 우리 역사 속 한 인물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주 생생하게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모함을 받아서 모든 관직을 박탈당하고 백의종군, 그러니까 평범한 병사로 싸워야 하는 그야말로 인생의 가장 깊은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진 거죠. 개인적으로도 또 공적으로도 이건 완벽한 실패의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가 없는 사이에 조선 수군이 괴멸적인 패배를 당합니다. 그러자 왕은 절망에 빠져서 아예 수군을 없애버리라는 명령까지 내리죠. 명예, 동료, 함대, 정말이지 모든 희망이 다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이순신 장군이 그 유명한 한마디를 남깁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어옵니다. 이 한 문장에 모든 게 담겨 있어요. 그의 시선은 잃어버린 수백 척의 배가 아니라 기적처럼 남아있는 단 12척의 배를 향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가 집중했던 건 바로 이 숫자, 12였어요. 다른 사람 눈에는 절망의 찌꺼기였을지 모르지만 그에게 이 12척은 희망의 전부였던 거죠. 그리고 그가 마주해야 했던 현실은 133척의 적함대였습니다. 12대 133, 정말 말도 안 되는 숫자죠. 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앞에서 그의 마음가짐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정말 소름이 돋는 대목입니다. 결국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는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그 지혜들이 딱 하나로 만나는 지점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 내게 남은 건 12척뿐이다. 이 운명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태도, 이게 바로 아모르 파티고요.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좋아, 그럼 이 12척으로 뭘 할 수 있지? 라고 묻는 것, 이게 바로 성장 마인드셋인 거죠. 실패는 끝이 아니라 바로 이런 선택의 순간이라는 걸 정말 극적으로 보여주죠.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동서고금의 지혜들을 한번 쭉 모아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실패와 좀 더 잘 지낼 수 있을지, 실패와 친구가 되는 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세 가지 지혜를 모두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요. 서양 철학처럼 실패를 내 운명의 일부로 껴안는 용기를 배우고, 동양 철학처럼 결과 하나하나에 너무 얽매이지 않는 초연함을 기르고, 그리고 현대 심리학처럼 실패를 배움과 성장의 기회로 삼는 현명함을 갖추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잘 어우러진다면 실패는 더 이상 우리에게 두려운 존재가 아닐 겁니다. It's a million miles to your Fitzroy room. Got no rhyme or reason, just dreams and fools. Kiss the photo album, what a thing to do. Keep it for old times, so I'm always new. Do you ever feel like you're walking the same streets you did? Now 실패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요? 실패가 내 인생에 남은 지우고 싶은 얼룩이나 오점이 아니고요. 오히려 내 삶이라는 멋진 옷감을 더 다채롭고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하나의 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 진짜 실패는요, 넘어지는 그 자체가 아니에요. 넘어진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서 다시 일어서기를 포기하는 바로 그 마음.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할 진정한 의미의 실패가 아닐까요?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를 여러분께 남겨두고 싶습니다. 실패의 순간, 당신의 마음은 자기 자신에게 채찍을 드나요? 아니면 따뜻한 위로의 손길을 건네나요?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이 앞으로 여러분이 실패와 어떻게 친구가 될지를 결정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inside. When the truth is
truth is